축구 경기를 보다가 공이 골대를 맞고 나갔는데 심판이 0.5골을 인정한다면 어떨까요? 농구에서 공이 링을 맞고 튕겨나갔는데 한 점을 준다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스포츠가 있습니다. 바로 피겨스케이팅이에요. 이건 단순한 규칙 변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선수를 막기 위해 스포츠의 근본 정신까지 뒤흔든 이야기. 과연 규칙으로 진짜 실력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막 밴쿠버의 충격파. 2010년 2월 세계가 목격한 완벽함. 2010년 2월 25일 밴쿠버. 김연아가 조지 거슈인의 피아노 컨체르토 NF 연기를 마쳤을 때 경기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약 4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어요. 모든 점프가 교과서였고 모든 동작이 예술이었죠. 이 경기는 클린 연기로 불리며 전설로 칭송받을 만큼 완벽한 연기였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점수판에 숫자가 떴습니다. 150.06점. 프리스케이팅 세계 신기록이었어요. 쇼트 프로그램 78.50점과 합쳐 총점 228.56점. 2위와 무려 23.06점 차이였습니다. 신체점제를 도입한 이후 1위와 2위 간 점수차가 가장 큰 올림픽이었으며 쇼트 프로그램, 프리 프로그램, 총점에서 모두 세계 신기록을 세운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산점이었어요. 김연아가 받은 가산점은 17.40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기술점 GOE만으로 아사다 마오가 장기라고 하는 트리플 악셀을 2번이나 뛴 셈이죠. 점프, 스핀, 스텝 등 모든 기술 요소에서 완벽한 수행을 보여줬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일본의 침묵 그리고 움직임. 바로 한 달 뒤인 2010년 3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세계선수권이 열렸습니다. 김연아는 올림픽 직후 여러 요인으로 인해 쇼트 프로그램에서 부진했지만 프리에서 1위를 기록하며 총점 190.79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했어요. 아사다 마오가 197.58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죠. 그런데 이 대회가 끝나자마자 ISU 내부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2010년 3월 말 일본 빙상연맹 강화부장 요시오카 노부이코가 토리노 세계선수권 직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리플 악셀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는 이상 규정을 바꿔야 한다. 6월 ISU 총회에서 제안할 것이다. 일본 산케이 스포츠는 더 노골적으로 보도했죠. 마오를 위한 룰이 생길 수 있다. 이막 황당한 규칙의 탄생. 2010년 6월 바르셀로나의 결정. 2010년 6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ISU 총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피겨 스케이팅 채점 규칙에 중요한 변화를 도입했어요. 바로 언더로테이션, 언론에서는 중간점 제도 또는 부분 점수 제도로 불렸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원래 피겨에서는 간단했어요. 3회전 점프를 뛰다가 회전이 4분의 1 이상 부족하면 다운그레이드, 즉 2회전으로 처리됩니다. 트리플 악셀이 더블 악셀이 되는 거죠. 8.5점이 3.3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새 규칙은 달랐어요. 회전이 4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로 부족하면 언더로테이션이라고 부르며 기초점의 70%를 준다는 거였습니다. 트리플 악셀로 계산하면 실패해도 8.5점의 70%인 약 6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6점의 의미? 잠깐 6점이 뭔지 아세요? 트리플 너츠의 기초점입니다. 트리플 너츠는 악셀을 제외하면 여자 선수가 뛸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점프예요. 그런데 새 규정에 따르면 트리플 악셀을 실패하더라도 회전이 2분의 1만 부족하지 않으면 약 6점을 받게 됩니다. 즉 완벽한 너츠와 언더로테이션 된 악셀이 같은 점수대가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물론 넘어지면 감점 1점과 GOE 감산이 적용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죠. 실제로 당시 일본 피겨 팬들과 일부 언론에서는 넘어져도 좋으니 회전수만 채워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술보다 회전이 우선되는 제도, 즉 스포츠 정신이 흔들린 순간이라고 비판했죠. 외신의 충격. 이 규칙이 발표되자 세계 피겨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외신 기자는 이렇게 썼어요. 미식축구에서 99야드를 달려가다가 터치다운 1야드 앞에서 멈춰도 터치다운 점수의 70%를 받지 못한다. 필드골을 시도하다 골대를 맞춰도 부분 점수는 없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죠. 피겨의 현행 채점 체계는 실패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스포츠계에서 유일한 시스템이다. 3막 5가지 마우룰. 동시에 바뀐 다른 규칙들. 사실 중간점 제도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2010년 6월 ISU 총회에서는 무려 5가지 규칙이 한꺼번에 바뀌었어요. 첫째, 쇼트 프로그램에서 트리플 악셀을 필수 요소로 허용했습니다. 당시 트리플 악셀을 실전에서 뛰는 유일한 여자 선수였던 아사다는 경기 시작부터 고난도 기술로 점수차를 벌릴 수 있는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어요. 둘째, 프리스케이팅에서 3차례까지 허용했던 더블 악셀의 횟수를 2차례로 축소했습니다. 김연아는 지난 시즌 3차례 더블 악셀을 뛰었는데 점프 구성의 변화가 불가피해진 거예요. 반면 트리플 악셀이 주무기인 아사다는 더블 악셀을 줄이는 대신 트리플 악셀을 뛰고 트리플 점프를 또 한 차례 뛰는 등 고난도 점프를 더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아사다 선수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점프의 기초점이 조정되었어요. 아사다 선수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트리플 악셀은 8.2점에서 8.5점으로 상승했고 트리플 룹의 기초점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김연아 선수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던 더블 악셀의 기초점은 3.5점에서 3.3점으로 하락했죠. 넷째, 모든 점프의 GOE 가산점 감점 폭이 3점에서 2.1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완벽한 연기로 높은 가산점을 받던 선수들의 최대 득점 가능 폭을 줄이고
실수에 대한 최대 감점폭도 줄여 실수가 잦았던 아사다 선수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들이 한 시즌에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되면서 어려운 기술을 시도하는 선수 아사다 마오가 성공 시 크게 벌고 부분 실패 시에도 점수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도전적인 스타일이 안정적인 완벽함보다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숨겨진 배경,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10년 당시 ISU 공식 스폰서를 확인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2010년 전후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시리즈 및 주요 대회의 스폰서 목록에는 미즈노, 코세, 시티즌, 닛산, TV 아사히, 테레비 도쿄, 롯데, 일본법인 등 다수의 일본 기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찾아 인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ISU 재정의 대부분을 일본 기업이 책임지고 있었다는 주장은 당시의 스폰서 구조에 대한 사실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 직후 일본 빙상연맹이 아사다 마오 선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 변경을 공식 요구했고 이후 ISU 총회에서 해당 규정들이 실제로 대거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과 내용이 맞물려 단순한 기술적 논의를 넘어선 배경이 작용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사막, 예상과 다른 결과 2011년 도쿄 첫 번째 시험 2011년 4월 러시아 모스크바 세계선수권이 열렸습니다. 새 규칙이 적용된 첫 번째 메이저 대회였죠. 모든 조건이 아사다에게 유리했어요. 새로운 규칙 그리고 김연아는 13개월 만에 복귀전이었거든요. 아사다가 먼저 경기를 했습니다. 트리플 악셀을 시도했고 언더로테이션이었지만 실패에 대한 부담이 줄고 점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일본 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NHK 해설자는 흥분해서 외쳤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김연아가 나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1.71점 차이의 충격. 김연아는 복귀전에서 트리플 너츠 트리플 토룩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김연아 194.50점, 아사다 마오 172.79점, 21.71점 차이로 김연아가 압승했습니다. 일본은 충격에 빠졌어요. 룰을 바꿨는데 오히려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김연아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스핀과 스텝에서 높은 레벨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구성 점수에서 압도적이었거든요. 반면 아사다는 트리플 악셀 외에 다른 점프들이 불안했고 러츠는 여전히 롱엣지였으며 스케이팅 기술에서도 격차가 컸습니다. 새로운 룰이 아사다 마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고안되었음에도 김연아 선수는 완벽한 수행력과 경쟁자를 압도하는 예술성으로 규정 변경의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결국 규정은 최고의 선수를 꺾을 수는 없었으며 룰 개정으로 기대했던 두 선수 간의 격차는 여전히 컸어요. 계속되는 패배. 2013년 3월 캐나다 런던 세계선수권 김연아 218.31점 당시 세계선수권 역대 최고점 경신 아사다 마오 196.47점 21.84점 차이로 김연아 선수의 압승. 그리고 2014년 2월 소치 올림픽 아사다는 프리에서 8개의 트리플 점프라는 역대급 구성을 준비했어요. 모든 걸 쏟아부었죠. 결과는 김연아 219.11점 아사다 마오 198.21점으로 20.89점 차이. 참고로 이 대회는 판정 논란이 컸던 대회로 기억됩니다. 오막 진실은 가릴 수 없다. 3전 3패 모두 20점 이상.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011년 세계선수권 21.71점 차이 2013년 세계선수권 21.84점 차이 2014년 올림픽 20.89점 차이. 피겨에서 20점 차이가 뭔지 아세요? 축구로 치면 5대 0입니다. 압도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실력 차이를 의미해요. ISU가 룰을 바꾸고 GOE 폭축소, 트리플 악셀 기초점 상향, 언더로테이션 부분 점수 허용 등 모든 걸 유리하게 만들어줬는데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일본의 한 피겨 전문가가 쓴 칼럼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자국 버프를 바꿔도 김연아를 이길 수 없는 이유. ISU 교과서. ISU는 지금도 국제심판 교육 자료에 김연아의 점프를 싣고 있어요. 교과서라는 이름으로요. 국제빙상연맹 ISU 피겨스케이팅 기술 세미나에서 교본으로 사용할 정도로 5가지의 트리플 점프를 교과서적으로 정확하게 구사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트리플 너츠, 트리플 플립, 트리플 살코, 정확한 엣지 사용, 완벽한 회전, 높은 비거리를 갖춘 모든 점프의 표준이 김연아입니다. 언더로테이션 중간점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회전이 부족해야 합니다. 김연아가 그 혜택을 받은 적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왜? 애초에 실패가 없었으니까요. 그녀의 큰 무대 연기들은 부분 점수가 아니라 정석적인 완성도로 점수를 쌓았다는 뜻이에요. 정석으로, 정직하게, 그래서 아름답게. 그것이 김연아의 스케이팅이었습니다. 규정의 미묘한 변화나 기술적 허점을 이용하지 않고 완벽한 기술과 압도적인 예술성이라는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모든 경쟁자를 넘어섰으며 결국 피겨스케이팅의 기준 자체를 바꾼 전설로 남았습니다. 에필로그. 완전히 뒤바뀐 현실. 평창 그리고 귀환.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은퇴한 지 4년이 지난 김연아가 성화 점화자로서 링크에 섰습니다. 점수도 없고 순위도 없는 무대였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 개회식의 하이라이트였죠. 그녀의 연기는 다랑아리를 모티브로 한 우아하고 상징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완벽한 점프 대신 음반 위를 수놓는 우아한 스케이팅과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링크를 가득 채웠어요. 관중들은 환호와 기립박수를 보냈고 이 성화 점화 세레머니는 평창 올림픽의 백미로 꼽히며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있었습니다. 규칙을 바꿔 만들려 했던 챔피언은 챔피언이 되지 못했고 막으려 했던 선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김연아가 가르쳐준 것, 세상은 때로 불공정합니다. 규칙은 때로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집니다. 힘 있는 자들은 때로 판을 뒤흔들려 합니다. 하지만 김연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그 모든 것보다 강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가릴 수 없다는 것, 진실은 왜곡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실력 앞에서는 그 어떤 편법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규칙도 무릎 꿇는다는 것. 일본이 그토록 정교하게 계획했던 마오루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거죠. 일본은 김연아를 막으려다 오히려 김연아를 신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김연아는 불공정한 규칙 속에서도, 편파적인 판정 속에서도 오직 실력으로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기억합니다. 진짜가 누구였는지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